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커리어적으로 또 그 외적으로 결정해야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퇴사와 이직, 부서 이동, 승진과 발탁 이런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거꾸로 그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경우 같은 것들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고자 직급, 연차별, 이직의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영상 리스트를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개발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불필요한 고생과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도 여러분 상황에 다 꼭 맞을 수는 없잖아요. 역시나 후회를 남길 여지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후회 남지 않는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인생 설계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관련된 책과 주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것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함께한 북투어의 참가자분들과 함께 했던 방식 중에 너무 의미있었던 내용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책 되는 사람에서는 개인의 캐릭터를 4개로 분류합니다. 히어로, 조력자, 빌런, 패배자. 자, 앞서 이 내용만 정리해서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개념은 알겠는데 대체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미래의 기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규정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물론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 내용을 피드백하면서 많은 인사이트와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혹은 지인과 이런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꼰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본 사람은 압니다. 생각보다 자신의 삶에서 뽑아낼 것들이 많다는 것을요. 자, 그럼 바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빈 종이를 하나 꺼내세요. 그래서 연필 혹은 볼펜으로 X축과 Y축을 그리는데요, X축은 나이, Y축은 최고와 최악으로 화살표를 그어서 그냥 그래프를 간단하게 완성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나이가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일괄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7년 단위 주기로 찾아보라고 기준을 드립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7년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표기해 보세요. 자, 기왕이면 연필을 사용해서 수정해 가면서 지웠다 다시 썼다 하면서 작성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최고와 최악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최고 순간이 될 수 있고, 또 내 경험 내에서도 여러분의 성숙도와 관점이 바뀔 때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최고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13살 때 친구랑 싸운 경험이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살 때 수능 만치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주 가벼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듯이 말이죠. 이거는 내 경험의 경중이 나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쭉 정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최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에서 나의 역할과 환경을 기준으로 히어로로서 살은 것인지 조력자로서 살았던 것인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요.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히어로와 조력자는 비슷한데 주도성과 방향 제시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느낌 말고 실제로 여러 경험들을 쭉 정리하면서 나는 히어로가 많았는지 조력자가 많았는지를 따져보면 나의 캐릭터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순간들만 뽑아서 빌런이 많았는지 패배자가 많았는지를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이 피해야 할 상황과 관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상황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공통점을 뽑아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히어로가 됐던 상황들은 어떤 공통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공통적인 환경이 있었고, 어떤 관계에서 나는 히어로로서 사는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 가면 또는 특정 관계가 되면 빌런이 되거나 패배자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피해야 될 상황과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될 상황들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하면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7년 주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7년 단위로 사람이 관점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살 이전은 유아기와 아동 초기여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고 언어 및 기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라는 거죠. 또 7살에서 14살은 아동 후기라고 그래서 자아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학습 능력이 발달되는, 또 도덕적 사고에 대한 판단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 그래요. 14살부터 21살 청소년기, 21살부터 28살 청년기, 28살 이상을 중년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7년
7년 단위로 사람이 큰 변화가 있고 관점에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인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딘지는 특정하기는 어려워. 근데 인생의 큰 변화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 단위를 뭔가 뽑아보니까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7년 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또는 내 청소년기에 되게 큰 일이 있었다. 그럼 그 시점을 기준으로 7년 주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뽑아보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딱 7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어떨 때는 6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9년일 수도 있고 어쨌든 7년 사이 어간으로 앞뒤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촘촘하게 쫙 뽑아보면서 제가 알게 된 저만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3.5년에 한 번씩 승진호금 발탁 같은 확장, 역할의 변경이 일어나서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딱 뽑아보니까 이때마다 대학, 입사, 법인 이동 이런 것처럼 소속이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거의 여지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7년 주기를 뭔가를 뽑아보면 얼추 앞뒤로 뭔가 큰 변화가 있고 그 사이에 3.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 뭔가 작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의 확장 혹은 다음의 전환 시기를 한번 예상해 보게 됩니다. 이게 꼭 맞냐? 뭐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하게 되고 내 안의 목표를 규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의 다음 확장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이더라고요. 그리고 2027년에서 28년에 큰 소속의 전환이 있대요. 하다가 뭔가 기대도 되고 나름의 목표도 세우게 되는 게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하면서 순서가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악의 순간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던 내용들만 쭉 정리해 본 뒤에 최고의 순간을 정리해 보니까 아까 앞에서 최악의 순간이라고 정리했던 순간들이 어쩌면 최고의 순간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 혹은 과정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다고 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반복됐던 패턴을 기준으로 다음 달계를 설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커리어를 이 패턴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얼추 이 단계를 따르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기준을 하나씩 발견해 보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내용, 여러분의 삶의 패턴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것을 심화적으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이번 북클럽 북투어 때 했던 내용을 온라인 과정으로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자, 링크를 따라가셔서 많은 강의와 템플릿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온라인 코스에서는요, 인생 설계도의 7스텝을 모두 다뤘던 내용을 풀스토리로 담아놨으니까요, 템플릿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커리어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면서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요, 커리어는 곧 나의 삶이더라고요. 커리어 is my life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기준이 잡힐 때 커리어가 정리가 되고, 커리어에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커리어와 여러분 삶의 정리를 돕는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